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간판 변호사 김선옥 김변입니다. 아우 좋은데요. 간판 변호사. 다시 할까요? 전 청년의사신문의 간판 뭐지? 판때기. 간판 사람. 네. 자,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렸던 게 연말정산인데 지금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어가지고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폭탄 맞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김변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죠? 월급쟁이. 저도 월급이죠. 월급쟁이죠. 네, 그렇죠. 법적으로. 로펌이란 네. 법무법인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연말정산 하죠? 하죠. 네, 지금 자료들 다 뽑아가지고요. 네. 회계팀에다 재무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보통 변호사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고소득자에 속하니까 연말정산 하면은 토해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지 않나요, 원래? 예, 뭐 저희 후배들 변호사들 보면은 알뜰하게 기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은 조금 돌려받고. 돌로 받는 경우들이 있고 그냥 방만하게 썼던 친구들은 그냥 다시 뭐 많이 좀 네. 토해낸다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더 내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청년의사는 어떠신가요, 다들 여기도? 뭐 청년의사도 저희 아직 안 했어요. 예, 우리 저 회계 담당 직원이 바빠가지고. 예. 이거 27일까지인가 해야 되는 다음 주까지. 이제 곧 하겠죠, 뭐. 네. 저희라고 뭐 안 하게 하겠습니까? 좀 늦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요. 예. 저도 아마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 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양한 사건 사고 의료계 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준비했고요. 히포크라테스 2015년 1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의사신문 김은영 기자가 오늘은 나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는 기존 방송에 비해 더 많은 뉴스를 전할 예정이시라고 하시던데. PD가 바뀌어가지고 네. 의욕에 넘치는 거야, 지금. 뭘 많이 하려고요? 자, 그럼 그런 중에 제일 저도 관심 있는 게 2월 중순부터 금연 상담 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상담료가 결정됐다면서요. 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내달 중순부터 금연 상담을 실시하는 병의원에 초진의 경우 15,000원, 구회로 한정된 재진의 경우 건당 9,000원의 재진료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공급자 단체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연 상담 및 금연 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금연 상담 받으면 진료비가 뭐 얼마였어요? 그거는 비급여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아예 비급여였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됐고, 참, 1월 달에 금연을 시작했다가 지금쯤 이제 포기가 돼서 많이들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속속 늘어나고, 길거리 봐도 1월 초에는 담배를 많이 안 피시던데 요새 많이 피시더라고요, 다시. 벌써 이제 한 3주 지나니까. 뭐 아마 세금 폭탄 맞고 막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금연 열풍을 꺾었나요? 꺾었죠. 그랬더니 정부가 또 역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걸 틈새를 이용하셔가지고, 요때서부터 정책을 실행하시는 좀 지혜로운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가가 확정되면은 뭐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까? 일단 복지부는 6개월간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 하반기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범 사업을 하는군요, 이것도. 네. 담배값 올려서 그걸로 또 금연 사업을 하시는군요. 네. 네.
또 금연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본인 부담금은 30%인데요. 참고로 복지부에 따르면 새해 들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가 이미 10만 명을 넘기는 등 올 한 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열풍이 아주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금연 중입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김병. 뭐 자랑스러울 건 아니고요. 네, 힘내세요. 네. 금연 결심하시고 지금 동참하시고 계시는 분들 힘내세요. 네. 네. 자, 뇌물 사기에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까지 한 병원장한테 중형이 선고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이 보건소 직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식대 가산 허위 청구,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은 병원장 A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요? 네. 집행유예 없이? 네.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죠. 예, 네.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뭐 법정 구속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구속됐겠죠? 예, 구속된 징역됐으니까. 상태로 재판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에요. 이건 구속 이 상태로- 정도 되면 구속 네. 상태에서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법정 구속이 됐건 아니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건 실형이 선고가 됐군요. 예, 뭐 좀 내용이 어떤가요? 예.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경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간호사인 B씨와 공모해 그 무자격자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했는데요. 2012년 11월까지 10억여 원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의료기기 업체가 직원들이 수술하고 그 수술로 인해서 받는 소득이 10억 원 정도였다? 네. 야, 앵벌이 시켜가지고. 네. 예. 또 그렇군요.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한 내역을 그 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7억 6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고요. 병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을 하는 것처럼 속여 3억 7천여만 원을 그 요양급여비로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병원 식당을 직영하면 돈을 조금 더 주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직영 안 하면서 네. 직영했다고 청구를 했다고요. 액수가 크네요, 거기서 진짜로. 그치지 않고, 네. 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해당 의료기기 채택에 대한 암묵적 동의의 대가로 금전 4천만 원을 제공받는 등 의료기기 업체와 의약품 판매 업체로부터 총 1억여 원의 금전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뭐 이건 고전적인 리베이트인 예, 것 거기다 같네요. 네. 더해서 네. 또 또 있네요. 있어요? 또 예. 있죠. 예. A씨는 또 지난 2012년 5월경 병원 병상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의 병원 행정부장을 통해 보건소의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게 병원 실사 시 간호사의 인원이 부족해도 묵인해달라는 취지로 300만 원의 현금을 뇌물이네.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야, 이거 뭐 이거는 받은 사람도 처벌받겠는데요. 그렇죠. 네. 예. 300만 원. 야, 이 뭐 지금 요새 유행하는 그 나쁜 짓은 다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는 야, 이거 캐캐 묵은 그 나쁜 짓까지 다 했는데 의사 맞아요? 의사는 맞겠죠. 네. 아, 이 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뭘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은 뭐 면허 윤리 뭐 이런 회부하고 자격 정지를 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거는 좀-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면허 뭐 정지나 취소나 이런 처분이 따라오겠지만 의사협회에서도 또 얹어가지고 뭘 좀 더 징계를 그러니까 해야 뭐 될 이런 것 것 때문에 요새 의사협회장님이 단식에 들어갔다면서요? 응? 이것 때문에 단식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것 때문에 단식 네. 들어간 건 아닌데 네. 단식 하고 계시죠? 네. 네. 그 뉴스로 넘어가죠, 뭐. 네. 네. 자,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일명 규제 기요틴에 대한 의사들의 저항이 점차 강해져가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20일 의협 추무진 회장이 의협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경우 성명을 통해 추 회장의 단식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병협 박상근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재 회장 등은 연이어 단식 농성을 찾기도 했습니다. 농성장? 네네. 그게 어디 있어요? 의협회관 앞에 있어요? 네, 의협회관 앞에. 이거 의협회관 앞에는 그 천막 찾길인데? 네네. 천막 쳤어요? 네, 저? 천막 쳤어요. 아, 그 네. 주차장? 주차장이요. 네. 네네. 주차장에다가 예. 추울 것 같은데 천막. 네. 천막 안에 밤에는 그러면 거기서 주무시나요? 네. 그래서 의협 직원들이 음, 수시로 이렇게. 의협 직원들이 또 고생 선방. 많이 네네. 하시겠네. 네.
네, 근데 뭐 반대하는 분은 왜 반대하는 거죠? 그 단식 회견장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던 충청남도 의사회 송우빈 회장은 같은 날 오후 충남 아산시 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여해서 최 회장이 단식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며 시기상조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투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부적절하다. 이분도 송우빈 회장도 차기 의사협회장님 네, 후보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론되는 분이죠. 네. 또 이게 추 회장님이 단식 투쟁도 일종의 사전선거 운동? 사전선거 운동으로서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보네. 네. 그런 냄새가 좀 나니까 왜 송 회장님께서 그렇게 이걸 걸고 넘어지겠어요? 내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왜 당신이 먼저 선점을. 하냐 뭐 이런 느낌도 있나요? 네. 어쨌든 너무 빨리 꺼냈다. 네, 뭐 글쎄요. 하여튼 뭐 빨리 저희가 지금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은 규제 기요틴 관련해서 의사들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과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저 윗선에서도 뭘 풀라 그러고 기요틴 이런 단어도 나왔고 저쪽 기재부 쪽에서도 뭐 하자 그러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저번에 권영진 원장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규제를 계약하는 건요. 네, 침도 의사들이 놓고 당약도 놓고 한의사도 이거 하고 다 못하는 거 없이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꼭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누가 더 잘 보나 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이 좀 우스운 의견 같은데요. 네. 좀 일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 일리는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제 의사협회 한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요런 의견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웃으시면서 일단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 주장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대응하지는 뉴스 보니까 않는다. 신문에 광고했는데 동의보감하고 캐리슨 내과하고 해가지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다를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책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너무 자기한테만 맞추지 말고 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어떨까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적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 쓰겠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들이라고 이제 한의사들이 제시한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오늘 잠깐 얘기하자면은 우리도 다 배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충분히 많이 배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전체 한의대 교육과정 중에서 70에서 80%가 현대의학이다. 겹친다. 의대하고 한의대의 교육과정이 70~80%가 겹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은영 기자가 취재했는데 김 기자가 취재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현대의학을 70~80%를 배우시면은 한의학은 언제 가르치고 배우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다고요? 일단 중요한 거 순서대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비교를 하셨던 게 의대 6년을 줄인 게 의전원 4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의대 6년을 4+4 8년으로 늘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그거를 6년을 4년으로 줄였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거를 핵심적으로 배우는 거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줄여서. 약간 저는 그게 70~80%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 완전히 진짜 그 전통 혹은 뭐 정통 한의학 과정은 전체의 20에서 30%밖에 안 배운다. 그거를 사실상 인정하신 거네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줄었다는 주장하신 걸 거네. 인정하신 거죠. 참, 하여튼 우리 이 문제는 올해 앞으로 최소한 몇 달은 계속 시끄러울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이거는 몇 달이 아니라요. 제가 이 주제 예전에 뭐 CT, MRI 사건 등등 해서 IMS 사건에서 10여 년 이상 계속 돌고 도는 얘기입니다. 돌고 도는 얘기. 자, 우리 곽 기자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요런 거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뉘앙스인데.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추가 뭐 사항이 있습니까? 네. 네네네.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 22일 날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고 그 전날인 21일에 기자들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브리핑 업무 보고 내용 중에는 요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한의사에 대한 규제 기요틴 내용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니까 이제 물어봤죠, 기자들이. 그랬더니 이제 복지부 장관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법원의 판례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헌재 판결, 안압 굴절기 관련된 헌재 판결 얘기를 일단 했는데 그게 덧붙여가지고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들도 있다. 네. 네 건인가 있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네. 이제 초음파, 엑스레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이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면 사실상 엑스레이하고 그렇죠. 초음파는 확실히 이제 제껴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피 검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만약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엑스레이는 뭐 안 찍는다 하더라도 피 검사 피 뽑아서 할 수 있는 검사가 무지막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할 준비들을 하고 계시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그 판결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판결이 나온 5가지인가 그 정도는 확실히 이번에 풀릴 거라고 보는 거죠, 김변. 그게 풀린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허용된 거니까. 허용되는 게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네. 허용된 건 없어요. 헌의사가 현대의학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한다. 아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였던 IPL이라고 네. 레이저 치료, 치료 예. 그것도 대법원에서 뒤집었죠? 예. 뒤집혔죠? 한의사가 지금 법원 판결 통해서 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없습니다. 헌재에서 헌재에서 나온 얘기를 이제 안압굴적이 그건 안경사죠, 안경사지 한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한의사가 네. 그걸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네? 한의사가 써서 문제가 돼서 네네네. 헌재까지 갔던 거죠. 네네. 또 지난 그 사건.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복지부가 거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그때 헌재가 한의사가 그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건 관련해서 위해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사용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지식이 필요 없다. 예. 없어야 되고, 세 번째가 한의대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요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배운다. 뭐 이런 점 3가지가 맞물려지면 그럴 때는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요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 3가지 기준에 맞는 기기들을 찾아서 그걸 좀 어떻게 허용해 보자. 요 범위를 좀 우리가 좀 한번 유권 해석을 내려보겠다. 요런 지금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예측해 보면 일단 기기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복지부에서. 뭐 그게 아마도 5개가 그렇게, 될지 뭐 예, 10개가 될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정도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한번 제시를 해보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의료계나 한의계에서 이제 서로 또 감론을 을박하고 그렇죠.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한번 만든 이후에 이제 의료계, 한의계 다 불러서 한번 대토론을 한번 하겠다. 이게 네. 지금까지 복지부 공식 입장입니다. 자, 지금 아무 소개 없이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설명한 사람은 곽성순 기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녹음하고 있는 PD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PD를 갈아가지고 곽선순 PD가 들어오셨습니다. 자, 땅콩 회항. 네. 뭐 이미 이제 거의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수준의 사건이었는데 의료계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요? 네. 네, 땅콩회항 사건이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청과 한진그룹이 체결한 한진 메디컬 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가 만료돼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한진그룹과 인천시, 인하대는 지난 2013년 10월 송도 제5709에 5천억 원을 투입해 1,3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 2013년 10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MOU는 원래 기간이 좀 짧잖아요, 김변. 뭐 6개월, 뭐 1년 이런 기간이, 거니까. 기간을 또 1년 6개월 뭐 이렇게 하죠. 네. 예, 근데 뭐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연장을 좀 한두 번 했었던 거죠. 네, 여러 차례 연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랬는데 해서 이제 연장된 만료 기간이 지난해 연말이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2014년 12월까지도 이제 연장이 됐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연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장을 딱 신청을 안 해버린 안 거예요? 한 거예요? 아니면은 신청했는데 연장을 안 받아준 거예요?
한진그룹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장 신청을 근데 그 땅콩 회항 사건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경제청에서 더 이상 한진이랑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 땅콩 회항하고 이 연장 안 된 거하고가 관련이 있다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한진그룹이 제안한 내용이 수익성 부분에서 부정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송도 국제병원의 이미지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게 사실이라는 그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군요. 네. 네. 그럼 사실인가 보네. 그러면 그러니까 땅콩 회항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추락됐고, 네. 그래서 그게 병원을 추진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고, 네. 또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거군요. 그러니까 해도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자, 한진은 진짜 이 땅콩 때문에 참 이래저래 그 왜 경복궁 옆에 호텔 짓는 것도 지금 안 된다면서요. 거의 나가리 나는 분위기고. 참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게요. 그 왜 그냥 좀 참지 말이야. 그 땅 던지고 막.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클레오파트라의 코 때문에 역사가 많이 바뀌듯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세계 역사상 굉장히 중요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인 걸로. 네. 그렇죠. 예. 이번에 그래서 또 그 서부 지원에서 증인으로 또 판사님께서 아버님 그러니까요. 회장님을 갖다가 그것도 아주 증인은 보고 그 사실을 범행 사실을 보고 그러게요. 알고 뭐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거죠. 네. 네. 그러게요. 왜 채택했을까요? 뭘 물어보려고? 그게 그 사무장을 갖다 계속 고용을 시킬 거냐? 그런 거 물어보려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시키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 양형에다가 좀 아니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좋게 해주려고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딸이 성격이 원래 이런 거냐 어릴 때부터. 그래서 늘 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냥 얘는 평소대로 한 거니까 그냥 선처해 달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잖아. 정상 참작. 네. 그게 더 이상하지. 참. 그건 더 혼나죠. 그러면은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잘못 시킨 게 무슨 범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혼내면 연자제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조현아 씨를 옹호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예. 뭐 아무리 하여튼 나쁜 짓 내지는 뭐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뭐 황당무계한 짓을 했더라도 그 또 벌 주는 거는 정해진 원칙대로 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마녀 사냥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옳지 않겠죠. 요새 여론 재판이 좀 너무 많이 커진 것 같고 이번에 어린이집 사건도 물론 혼나야겠지만 그리고 또 또 인질 살해범 사건이라든지 얼굴 다 나오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 물론 극악무도 얼굴 나오는 거는 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한 건데 너무 많이 보여주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다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과연? 재판부에서 해서 진짜 뭐 사형을 선고를 하든 뭐 그거는 법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오늘 대본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 얘기하죠. 이제 원격 의료 시범 사업 확대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네, 현재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는 보건소 5곳과 의원급 의료기관 15곳 등 총 20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범 사업을 시작할 때 6곳이 참여했는데 중도에 2곳이 포기해 4곳이 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시범사업 수가를 발표한 후 11곳이 추가로 합류해 현재 총 15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 30곳을 추가로 참여시켜 총 50곳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양어선 5척과 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소화기나 피부질환 등 경증질환을 진료하거나 혈압, 혈당, 심전도 등을 측정해 위성통신으로 송출된 정보를 병원에서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는 등 그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그럼 뭐 지금 의료계는 이것도 참 반대를 막 하고 있는데 또
한의사와의 관계 때문에 의사협회장님은 단식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이 원격 의료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고 참 재밌네요. 네. 자, 뭐 근데 어쨌든 원양어선 하고 병원하고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해볼 만한 네. 일이죠. 네. 그거는 복지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민간 의료기관이랑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격오지, 이제 네. 의료 취약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원래 접근하는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사업들을 시범 사업들을 쭉 하면서 일반적인 좀 더 넓은 의미의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의 문제점도 좀 발견하고 뭐 수가 책정 같은 거에도 좀 자료가 축적이 되고 뭐 이러면은 하여튼 뭐 나쁘진 않는데 너무 급하게 그리고 솔직히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일반적인 그 대면 진료 이거를 대체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원격 의료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거 뭐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접근성 측면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1차 의료기관 살리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1차 의료기관들이 제일 반대하는데 무슨 1차 의료기관 그렇죠. 살리기. 복지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1차 의료기관 살리기 정책이면은 왜 1차 의료기관들이 그렇게 죽도록 지금 반대하겠냐고. 안 살 거니까 그거는. 이제 1차 의료기관들은 이제 대형 병원 뭐 이런 쪽에 쏠림을 우려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계속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죠. 일반 약 판매와 관련해서 그 약국 아닌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그 뭐 범위 이게 좀 넓어진다고요? 네. 오는 3월부터는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복지부는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약 판매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지부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네, 편의점에서 팔았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콘도나 리조트에서 판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입점한 편의점에서 판매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시간 편의점 등이 입점하지 않은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돼 있죠? 지금 그 편의점에서 팔려면 무슨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그 절차가 약간 필요한데 그럼 그 과정을 콘도미니엄의 직원들도 밟아야 이거를 팔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은데 지금 이제 입법 예고 중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기 그러면은 때문에 그런 편의점 같이, 없는 네. 콘도 리조트에서는 누가 파는 거지? 프론트에서 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콘도나 리조트에서 직접 이제 그 약을 판매할 수 있다. 이걸 법에 명시했다는 것이. 약사회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 정책이었는데 이 일반 약을 이렇게 몇 가지지만 약국 아닌 곳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 약간 늘어나는 건데 이것도 또 반대하나요? 네. 관리 감독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하나 몇 개 안 열리면 되니까 계속 열리는 겁니다, 원래. 근데 뭐 그쪽 한 번 열리기가 어렵지. 예. 의학계 뭐 기자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거 뒷얘기긴 한데 이제 콘도 리조트 사실은 이전부터 이제 그 편의점에서 다 팔고 있었고 네. 없는 곳이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형식적으로 의학회나 이 약사회나 이쪽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 그냥 뭐 대세 지장 없다. 대세 지장 네. 없어. 뭐 이 정도 뭐 그럴 것 생각 같아요.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하더라고요. 콘도에 네네네. 편의점 다 있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이 약에 대한 독점적 판매 권한들이 이제 슬슬 좀 이렇게 다양화되는 거죠. 그런 추세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 됩니다. 직종의 전문 직종들이 독점적으로 하던 것들의 범위는 자꾸 옛날에 원래 있던 범위는 자꾸 줄죠. 새로운 그렇죠? 것들도 들어오긴 네, 하지만 네. 네. 뭐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간호사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청년에서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가 접한 소식이 바로 그 규제 기요틴.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용 소식입니다. 의료계는 현재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녹록지 않죠. 하지만 한의학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의학을 근거 없는 학문이라고 여기면서 아예 이게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의료계 입장과 달리 국회에서는 한의학 관련 예산을 팍팍 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한방만 들어가면 늘어나는 한방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늘어나는 복지부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곽성순 기자 아까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부터 나와 있던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곽 기자님. 일단 그 올해 복지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를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올해 복지부 총 예산은 지난해 46조 8,995억 원에서 6조 5,730억 증가한 53조 4,72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올린 안은 이제 51조 9,368억 원 정도였는데, 이제 국회 이제 심의 이런 걸 거치면서 한 1조 5천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 1조 5천억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원래는 국회 가서 잘려야 되잖아. 보통 줄어드는데 삭감이 돼야 되는데. 복지부가 이거-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의원들이 어떤 지역구 민원이나 뭐 그렇죠. 쪽지 예산, 선심서 이거 추가시킨 거 아닙니까? 복지 너무 예산. 많은데 네. 1조 5천억이 늘어난 거는. 원래 이제 복지부라는 게 이제 보건복지 뭐 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복지 쪽 예산이 되게 크죠.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자, 1조 5천억 원이 총 늘어났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좀 살펴보면 특히 한의학 관련 사업 예산들이 모두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이제 이 확정 뭐 예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 네. 보면 이제 한의학 관련 사업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한의학 산업 육성이라는 사업에 30억 증액됐고요. 한의학 세계화 추진에 10억 등에서 이제 둘 다 각각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분만 30억, 10억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아니라 네. 올해 늘어난 게. 그다음에 이제 이외에 한의학 관련된 R&D 이제 연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한의학 선도 기술 개발이라는 R&D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억 7천만 원. 양안방 융합 기반 기술 사업 개발 사업 이런 게 있는데 39억 3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야, 증액이 이만큼 됐으면 그 총 액수는 얼마예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건가요? 얘기할 네네. 겁니다. 네.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난해 11월 13일에 복지위 예산심사 소위가 열렸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속기록이 다 나와요. 국회에서 하는 것들은 네. 예를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의원이 이런 각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누가 쪽지를 날렸는지를 알 수 있군요. 뭐 네.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위원들, 뭐 김성주, 양승조, 이목희 뭐 이런 분들이 요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신 분들이라서요. 약간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뭐 그냥 이거는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특별히 무슨 네. 한의학 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뭐 한의계하고 친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뭐 양승조 의원이나 이목희 의원 같은 분들을 보면 네. 예전에 뭐 했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 한의학 육성이라는 쪽에 예전부터 관심이 꽤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요. 네. 자, 아까 뭐 속기록도 봤다고 하는데 뭐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네네. 우선 그 한의학 산업 육성 관련해서 예산을 좀 보면 이게 진짜 이제 쪽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보면 이제 일단 지난해 예산은 34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복지부가 이제 요걸 기초로 해서 올해 6억 올려달라고 40억 5,100만 원을 신청을 했죠. 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무려 30억 원이 증액돼가지고 70억 5,100만 원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아니, 이제, 예. 그러니까 거의 2배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부가 네. 6억 증액해가지고 40억을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추가로 늘어난 게 30억이다. 30억을 해서 무려 70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30억 늘어난 게 어디 쓰이느냐를 이제 보면 서울 양령시에 이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20억 지원해주고 그냥 한약진흥재단 설립 추진단 운영 뭐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10억
이렇게 해서 총 30억 이렇게 지금 아니 한약진흥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약진흥재단이라는 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렇죠. 추진단 예. 운영에다가만 10억을 괜찮네. 던졌다고요? 그런데 좀 관련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거 다 인건비일 텐데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추진단 거의, 뭐 이러면 예, 인건비. 그 내용도 이제 제가 뒤에 할 건데요. 네네. 일단 이 양령시 한방산업센터부터 보면 이게 이제 양령시라는 데에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양령시? 서울 양령시 저기 동대문 제기동 그쪽에 있는 거죠? 예. 거기 이제 한의학 박물관 무슨 뭐 한의원 피부관리실 이런 거 총 막내 가지고 크게 이제 짓는 건데 이게 총 사업비가 46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와. 근데 이 중에 이제 국비가 94억 정도, 근데 시비가 234억 정도, 근데 구비가 이제 136억 정도 투입되는 이미 이제 예산이 다 짜여져 있는 예산인데요. 네. 여기 이제 갑자기 복지부 예산 20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기록을 보면 원래 이제 양승조 의원이 요 센터 사업 지원에서 복지부에서 44억 원을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복지부에서 이제 그 김덕중 한의학 정책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미 지난 2013년도에 50억을 지원했어요, 복지부에서. 아, 이미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설계 중이고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고 내년에 2016년쯤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낸 거죠. 근데 이제 네. 그 뒤에 이제 복지부 예산심의 후에 이제 뭐 국회 본회의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는데 네. 거기서 결국 20억 증액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승조 의원이 이제 조금 힘을 써서 한 20억 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갔다. 양승조 의원은 치과의사협회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구설수가 있는 그렇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가 참. 지역구도 아니잖아요. 충청도 어디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네. 이분은 그럼 또 뭐 한의협회하고도 또 뭔가 이게 또 그건 연관 또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발언이 위험한 발언. 예. 아니 좀 오해가 많은 그거 분이에요. 그런 얘기하면은 전화 오지 않고 그냥 이제 그분도 어디 서류가 날라올 법조인이잖아요. 거예요. 저같이 참 왜 바로 이렇게 오해들이 일어날 아니 이렇게 뭔가 뭐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렇죠.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던지는 그러니까 것만 지금 뭐 아니 20억, 문제가 여기 40억. 뭐냐면 야, 이거 뭐 담당 정책관 자체가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너는 받을 사람이 안 받아도 된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게 다 곽 기자가 낸 세금인데 말이야. 그렇죠. 저도 일조했습니다. 이제. 어? 예.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한방 이거 뭐 딴 얘기지만 서울 양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이 보니까 한의학 박물관하고 한의원 피부관리실 등이 있는 보재원, 관광객을 위한 약선 음식 홍보관 등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막 몇백억, 500억 가까이 쓰는 거예요. 한의원 피부관리실은 많은데 그냥 냅둬도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더 만드는데 아니, 뭐 왜 그런 센터화 하겠다는 정책적 거죠. 목적이 예, 있는 예.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실무 담당관이 지금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주는 이런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냐면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어떻게든 세금을 갖다가 줄여서 돈을 아껴 쓰게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저 뒤에 가면 좀 더 이해가 안 황당한 가네. 얘기들이 많이 아, 나와요. 더 황당한 거 또 있어요? 아니 그 일단 그 한약진 예. 아까 뭐래요? 한약진흥재단? 네, 그 뭐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예, 한약진흥재단이라는 게 이제 처음 들어서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법에 명시돼 있어요.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제 한의학 육성법에 보면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으로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긴 한데 할 수 있다지 뭐 해야 한다도 아닌데 뭐. 그렇죠. 네, 근데요. 근데 이제 요런 한약진흥재단이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전라남도하고 대구 경상북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전남 한방산업진흥원이라는 곳하고 한국 한방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억을 어디다 쓰겠냐는 거면 요 두 개 있는 진흥원을 하나로 묶는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한 3억 정도 쓰고 그다음에 7억이 남잖아요. 네. 7억은 얘네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소 요거를 이제 서울에 만든다는 거죠, 하나. 근데 만들면서 이제 뭐 건물 임대도 해야 되고 직원도 필요하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7억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10억이 되는 건데 복지부에서는 이게 이제 오는 2016년 1월에 출범 예정인데 그때까지 쭉 쓸 돈이라는 거죠, 이 10억이. 그래서 뭐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저랑 통화할 때 관리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라남도하고 경북에 있는 두 개의 한방산업진흥원을
합쳐서 한약진흥재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밑에다 이제 그 인프라를 다 통합해서 그 하나 진흥재단 밑으로 다 넣겠다 뭐 이런. 그래요, 뭐 10억인데 뭐 아까 뭐 몇백억, 500억도 쓰는데 뭐 좀 단위가 좀 뭐 커지다 보니까 이게 됐어요, 예. 그래요. 예, 지켜보죠, 뭐. 예. 네. 예, 복지부가 원하지도 않는데 국회의원이 굳이 예산을 챙겨주려 한 정황도 보인다면서요. 예, 그런 정황도 속기록에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요. 그 보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이제 복지위 간사시죠.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한의학 신소재에 대한 비임상시험 평가체계 구축 사업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증액 의견을 냈는데 요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남 한방산업진흥원에 30억 원을 좀 지원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비 시설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셨어요, 이분이.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등장하셨던 그 김덕중 한의학 정책관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비임상 시험이라는 것이 의뢰가 별로 없다. 의뢰가 일단 별로 없고 이미 전국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비임상 기관이 19개가 지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별로 늦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 복지부의 예. 정책관 정도 되는 고위직이 이 2016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의뢰도 별로 없는데 이미 19개나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사실상 이거는 하지 말자라는 하지 얘기잖아요. 말자는 이게 얘기, 표현을 그냥 이거죠. 예. 내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라고 했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없던 일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속기록을 쭉 자세히 보면 좀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논의를 이렇게 하던 중에 이 김성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진행 상황을 정확히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한번 요청을 한 거니까 사업 타당성을 같이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네. 부탁하면 그냥 해주는 아니 거예요. 그냥 이렇게 30억? 무슨 음식점에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국회 네. 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있는데요. 좀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방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30억씩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료계 쪽에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의료 시스템 수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이제 5억 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거긴 삭감됐어요. 네.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문제가 좀 많은 사업이다. 의료 시스템 수출 이거 민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꼭 국민 세금 들여서 해야 되냐? 이렇게 삭감을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복지부 장옥주 차관이 이에 대해서 아직 이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곳이고 민간 이쪽에서 좀 힘겨워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좀 달라는 얘기죠, 예산을.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 의원께서 병원에 특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축하셨죠. 참, 이거 그럼 서로 상반되네요. 어떤 복지부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고 그러고, 그렇죠. 복지부에서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건 해야 되고, 그럼 이 김성주 의원의 기준은 뭔가요? 그럼 아니, 물론 뭐. 국민을 향해 있구나. 네, 그렇죠. 예. 국민을 위해서.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시고 얼마 전에 그 의료계 할애회에도 오셔가지고 의료계에 또 좋아할 만한 뭐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원래 그냥 여기저기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김성주 의원님이 들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잘 모르고 한 얘기도 수도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아니,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네. 예.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인터뷰.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한약 세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한의학 세계와 관련해서도 10억 원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네.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에 복지부가 한의학 세계화 추진에 한 25억 7,900만 원, 한 26억 정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살짝 올렸어요. 한 2억 정도 올려가지고 네. 27억 7,900만 원을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이제 이보다 한 10억 이보다 이제 더 많은 10억 딱 깔끔하게 증액해가지고 37억 7,900만 원을 예산으로 최종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5억에서 27억으로 2억만 더 쓰겠다라고 정부가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되겠냐 그거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2억 받고 10억 더 이렇게 올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25에서 27이 됐다가 3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이 상황을 보면은 확실히 한의사협회가 의사협회보다 낫네요. 그런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일을 굉장히 잘들 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네. 네, 하십니다. 예.
네. 의사는 뭐 합니까, 네. 진짜? 자, 여기도 왜 10억 네. 늘어났는지 속기록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단 속기록을 보면 네. 역시 이제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네. 김 의원님 외 여러 의원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일이 적지를 못했나 봐요. 네. 여러 의원들이 요 관련해서 11억 증액 의견을 내셨대요. 그러니까 뭐 증액 의견보다는 약 1억 정도 줄긴 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이 비슷한 금액의 증액 의견을 냈기니까 이게 이제 반영이 됐겠죠. 네. 근데 증액 이유를 보면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 유라시아 의학센터라는 게 있어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거 지원에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쓰고 그다음 유라시아 의학센터에서 추진하는 남한, 북한, 러시아 협력 사업, 무슨 학술 대회도 하고 뭐 전통의학도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지원하는데 8억 3천만 원 정도 쓰자. 뭐 이렇게 이제 그 결국 두 개 다 유라시아 의학센터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라시아 의학센터라는 곳에다가 10억 정도를 던진 거군요. 떠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봐야겠죠. 이제 유라시아 의학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 네. 그 유라시아 의학센터가 그 뭐 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태평양 국립의과대학이라는 데가 있대요. 저도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의과대학 내에 이 유라시아 의학센터라는 게 개소를 했는데 지난해 6월 19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건죠. 개소한 지. 네. 근데 여기 보면 이 복지부와 대한 한의사 협의회가 한의학 세계화 사업 내에서 한의학 해외 거점 구축 지원 사업 요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이제 요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만든 거죠. 아, 그렇군요. 작년에 그러면 돈을 얼마 한 5억 쓴 걸로 돼 있네요. 네. 네네네. 작년에는 이 센터를 만드는데 5억 썼고 올해는 10억 해서 10억 늘어나가지고 15억. 15억 원이 됐다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유라시아 의학센터가 블라디보스톡 국립의과대학 안에다가 만드는데 한국 정부의 돈이 들어간다고?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좀 알아봤죠. 네. 예,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뭐 하는 센터냐 여기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봤는데 지금 한의사 한 분이 거기 이제 파견이 돼 있대요. 네.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뭐 현지 의사들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산이 늘어난 건 뭐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뭐 센터만 있고 한의사 한 분만 계신데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좀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더 가지고 지원도 좀 직원도 채용하고 운영도 좀 내실 있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냐. 이렇게 복지부에서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유라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참 이해가 안 가네. 뭐 유라시아가 뭐 유럽 더하기 아시아니까 뭐 거기가 그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메리칸 유럽이에요? 아니잖아. 유럽? 거긴 아시아로 분류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는 유럽이죠. 러시아는 유럽에서 러시아는 유럽으로 분류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유럽이냐고요. 누가 유럽이래? 유라시아라고. 유라시아는 네, 맞잖아요. 유라시아. 예, 하여튼간 네. 응? 아유, 웃기네요. 아니 야 근데 진짜 이게 뭐 한의약 해외 거점 구축 지원 사업 이게 뭐 블라디보스톡에 그 사람 몇 명이나 산다고 거기다가 만들면은 지금 거점이 이거 구축이 말고 됩니까? 지금 거점이니까. 그 네. 서울대에서도 막 나가고요. 그죠? 그건 이제 작년에 네. 꽤 이슈가 됐던 건데 그 세브란스에서도 예. 청도에도 나가고 네, 네. 그런 데는 돈 한 푼도 안 이런 지원해 건 주잖아요. 아무런 지원도 없죠. 알기로는 예. 뭐 지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막 의사들 많이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예. UA 진출 같은 경우는 뭐 연간 1조 원 수익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뭐 복지부는 지원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복지부가요? 아니던데? 예, 뭐 근데 이제 들어보면 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뭐 기사로도 나오고 뭐 여러 곳에서 자, 연세의료원 나오고 뭐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가는데 정부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도 없다. 당연히 없다고 들었고 서울대병원이 UAE에 그 진출하는 거 네. 뭐 1조 원 뭐 매출 가능하다 뭐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꽤 많이 도와준 줄 알았어요. 서울대병원이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 발표도 복지부에서도 뭐 많이 네. 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서울대병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냥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아, 거다. 방해만 안 했으면 예.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서울대병원 랜미 측에서는 언론 이거 같은데.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예. 아무런 도움을 받은 게 없다라고 이제 이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복지부에도요 보면 그 해외 무슨 병원 수출 지원 뭐 이런 있습니다. 계열의 이제 네, 부서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별로 도와준 거 없다고. 그게 확인된 바인가요?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복지부에서도 우리 심지어 몰랐다는 분도 있어요. 복지부 공무원이 뉴스 보고 알았다고 서울대병원 거기 가는 거.
요거는 제가 또 취재를 해봐서 기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죠.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정부가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뭐 여기 지금 보니까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국회가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네. 자 이제 한의학 극동 저 거점 마련 얼마나 잘 마련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꼭 되는지 저는 뭐 국민 입장에서 봐야죠, 뭐. 세금 네.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잘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거기다가 이제 양한방 통합, 융합 등의 명칭이 들어간 사업 예산도 모두 증가했다면서요. 네. 여기에는 이제 새정치연합의 이목희 의원이 등장해 주시는데요. 일단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 설명을 보건의료 해드려야 쪽은 돼요. 새정치연합이 다 장악하고 있는가 보네요. 이게. 저기 네. 저 뭐죠 그 새누리당 네. 네. 의원님들은 뭐해요?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뒤에 나와요? 등장합니다. 예. 근데 보면 이 한방 쪽 아니라 의료계 쪽에 이제 보건산업정책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통합의료 연구 지원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이목희 의원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 있는 예산 15억을 빼서 네. 한의학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양한방 융합 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 15억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돈 빼서 줘라. 이쪽으로. 예. 똑같은 거잖아요. 통합의료 연구 지원 사업이나 양한방 융합 기반 기술 사업이나 근데 관련 부서만 부서가 다른 하나는 거죠. 보건산업정책부이고 네. 하나는 한의학 정책과고. 그렇죠. 근데 양한방 융합 기반 기술 개발이라는 게 이제 복지부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한 R&D거든요. 한방 쪽에서. 네. 근데 이제 사업 목적인 전통 한의학의 강점과 현대 의학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창조적 미래 산업 육성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구현하자. 뭐 이런 좋은 말은 다 목적을 있네요. 네. 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에요. 창조 경제의 일환이고 맞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이목희 의원은 15억을 늘리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네. 안 받아들여졌으면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증액이 안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더 늘었어요. 지난해 관련 예산이 35억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늘어난 게 39억 3천만 원이라서 총 올해 예산이 74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증액하자는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근데 이제 아니 이목희 그 의원은 바로 옆에 거구나. 예. 이목희 의원은 이쪽 거 빼서 이쪽에 넣어서 15억 해주자 예. 이렇게 했는데 아이 뭐 그럴 거 있어 그냥 올려주면 되지 그냥 이렇게 그 얘기예요? 안 네. 받아들여졌다는 게. 네. 이쪽 돈 15억을 가져오자고 얘기했더니 네. 그냥 그거 두고 그렇죠, 여기다가 그렇죠. 추가로 내가 한 40억 더 줄게. 완전 그렇죠. 통큰 정치를 하네요. 멋지다, 통큰 멋지다. 예, 통크네. 원래 멋있죠? 35억이었는데 늘어난 게 40억이야. 야. 복지부는 뭐라 그래요? 복지부에서는 이제 요 사업이 지난해 처음 시작해서 막 크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라 뭐 이런 의미로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병원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도 막 크고 있는 사업인데 왜 제대로 해보라고 아무도 격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네. 네, 참.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이목희 의원이 네. 돈 좀 빼와야 된다라고 했던 통합의료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산업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여기에서 요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15억 원을 요청했죠. 네. 했는데 국회에서는 25억을 늘려줘가지고 최종 40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다 쓰이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 늘어난 25억 원을 다 어디다 쓰냐면 대구에 가보시면 대구 가톨릭 대학교하고 대구 한의대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통합의학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센터 설립은 이미 됐고 둘이 조인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 다 결정이 됐는데 아직 다 만들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얘네가 연구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25억 원이 거기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요 속기록을 또 보면 여기 증액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새누리당의 이종진 의원하고 김기선 의원인데요. 이종진 의원의 지역구가 이제 대구 달성이죠. 냄새가 난다. 네. 자기 지역구 챙긴 거네요. 그러니까 25억을 줬는데 대구에다가 네. 이게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고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체는 있는 거예요. 대구 쪽은. 어쨌든 이 조인해서. 25억은 다 연구비죠, 그러니까. 연구비로 주겠다는 거죠. 이제 요거 가지고 좀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연구 좀 해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복지부가 주는 건데. 그 의원들이 이렇게 막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정부에서 뭐라고 답을 하죠, 보통. 하죠. 네, 뭐라고 답을 했어요? 이제 일단 요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산업정책국 배병준 국장은
원래 좀 개소가 좀 늦어지고 이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뭐 필요한 예산이다.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가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냐면 이제 경상도에서 하잖아요. 대구에서. 네. 근데 이제 이 비슷한 사업이 전라도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통합의학센터 만드는 게. 네네. 그게 이제 전남 통합의학센터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건데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아직 어떤 의대랑 어떤 한의대가 할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누가 연구를 맡게 될지도 모르는. 어디서 이 통합의학센터에 참여를 할지가 아직 연결이 안 됐는데 여기 이제 대구에 25억 주니까 다른 의원들이 그러면 전남도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네. 전라도에도 5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5억을 줘요.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네. 근데 더 웃긴 건 또 다른 의원분이 나와서 네. 전라도 경상도에 주는데 충청도도 중부는 안 줄 거냐. 충청도도 달라고 중부는 하겠네요. 아직 달라고 한 거야. 없는데 그래서 중부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속기록에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네. 그래서 결국 예산에 보면 중부권에도 그래 그럼 거기도 1억 줘. 그래서 중부권에도 1억 그럼 줘. 뭐예요? 계획도 없는데. 네, 계획도 없는데. 계획 수립하는 무슨 연구 영역 이런 걸로 1억 쓰겠구나, 그러면 또. 중부권에 과연 또 필요한가? 이거 연구해가지고 결론은 필요 없다 나오고 연구비로 1억 쓰고. 중부 통합의학센터 설립에 1억 지원 이렇게 이제 명시돼 있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쪽 R&D 관련 예산 주는 게. 제가 보면서도 참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이렇게 효과적으로 되는구나.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 말이 좋아 통합의학이고 통합의료지. 이 실체는 굉장히 불분명한 거고요. 예전부터 이 각자 민간에서 뭐 양한방, 융합, 통합해가지고 연구는 이미 많이 하고들 있고. 그렇죠. 그 연구 결과들 중에서 뭔가 이 효과가 있다, 의미 있다라고 나오는 건 거의 없고 다 그냥 불분명하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얼마나 돈을 더 써가지고 계속 그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더 얻고 싶은지. 그러니까 원래 불분명한 데가 누수도 불분명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불분명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불분명한 곳에 불분명한 예산을 불분명하게 해주고 불분명하게 처리가 되겠죠. 네. 자,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분명하게 지역구를 챙겼고 그 결과로 이 통합의료라는 불분명한 사업에 일단 올해만 해도 31억 원이 총 배정이 된 거죠. 총 31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야, 배병준 국장이 이 31억 원 다 책정된 다음에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한마디 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보통 이런 연구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는 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다. 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게 이 계획은 정부가 세운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이 이제 갑자기 훅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재정 당국하고도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아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스포일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원을 좀 받아가지고 넣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정책적인 긴 안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청탁 또는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됐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해석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대구 아까 25억 대구에 날라간 거요. 그거 뭐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딴 더 높은 실세 의원님이 요거 해가지고는 챙긴 거다라는 그렇죠. 소문이 파다하게 파다합니다. 있습니다. 하도 높은 분이라서 제가 참 다칠까봐 큰일 날 얘기 안 하는데요. 하여튼 속기록에 있는 저 의원 이름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꼬붕이에요. 그러면 이종진 의원이 이제 대구 지역구 의원이긴 한데. 저 복지 말고 딴 위원회에 있는 대구 쪽에 또 어떤 분이 힘쓴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크게 쓰셨다고. 그래서 국가 예산이 거기로 가면은 그 돈이 또 뭐 어디론가 또 흘러가겠죠. 이거 참 안 좋네요. 또 있다면서요, 근데.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짜증나네요, 진짜. 빨리빨리 해봐요. 근데 뭐 한방 뭐 융합 통합 이런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이제 한의학 관련된 R&D도 있어요. 융합 말고 한의학 자체 R&D. 한의학 선도 기술 개발이라는 R&D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R&D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뭐 한약 제제 개발하고 한방 의료기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이모키 의원님께서 올해 요 관련해 가지고 30억 증액 의견을 냈는데 네. 어떤 의견이 있냐면 이제 한의 임상 진료 지침 개발에 25억 원. 그다음에 한의 임상 진료 지침 정보센터 설립에 5억 원. 와. 이렇게 이제 30억 우리가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연구비 주는 것도 정말 황당하게 쓰이는 거는 안타까운데 센터나 이런 기관 만드는 건 더 황당. 이거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나가는 거죠. 한 번 만들어지면 교도보. 예산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교도보. 연구비는 일회성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센터 만들면 거기 건물부터 인건비까지 계속 나가는 건데 네. 한의 네.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개발하는데 30억 쓴다는 거 보면. 네. 근데 이모키 교과서가 있으면 된 거 아니야? 무슨 임상 지침이 동의보감이랑 뭐 저 황제내경이랑 그리고 저기 서양의학 과목도 현대의학도 70-80%나 배운다면서요. 그거 다 그걸로 진료하면 되지 뭘 추가로 또 30억씩 들여서 지침을 개발하고 그래요. 뭐 하신다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걸 내긴 냈는데 네. 역시 뭐 이모키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복지부에서는 수용을 했는데 뒤에 이제 과정에서 요 이모키 의원의 30억 증액 의견은 안 받아들여졌어요. 다행이다. 예. 근데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올해 요 관련 예산이 86억 원이었는데 네. 20억 늘었습니다. 늘어서 총 106억 7천만 원으로 20억 7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86억 썼는데 네. 20억 7천만 원 늘어서 올해 예산은 106억 7천만 원이 됐는데 복지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의원이 주장한 내용까지 통과됐으면 네. 예산이 좀 더 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20억쯤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이모키 의원이 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30억 더 넣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네. 안 받아들여졌다고요. 네. 정말 뭐 그냥 한의약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요 항목만으로도 일단 벌써 100억대의 예산이 100억이죠. 1년에만 들어간다는 1년간. 거죠. 네. 뭐 억소리가 나는군요, 진짜. 네. 한 방 들어가면은 100억 소리라는데. 그러니까 100억 소리가 나는데 의료계의 어떤 연구중심병원이라는 큼직한 사업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그러게요. 됐습니까? 네. 예. 그 비교를 좀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큰 진짜 사업이에요. 네.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중심병원을 좀 키우겠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이제 대표적인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 10곳, 뭐 몇 곳 제가 말씀드리면 뭐 고대병원,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아산, 아주대, 세브란스, 분당차, 경북대병원 뭐 이런 데예요. 이런 데에다가 재생의학, 유전체 맞춤 의료, 나노기술 뭐 이런 거 실체가 좀 있죠. 네. 이런 것들 좀 연구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지정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계속 이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냐면 복지부도 그렇고 이제 병원들도 그렇고 지정만 해놓지 말고 우리 좀 지원 좀 해줘라. 우리 인력도 써야 되고 뭐 연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연구중심 병원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이게 선정이 된 건데 네. 그때 정부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연구중심 병원을 우리가 몇 개를 지정해서 지정된 병원들을 밀어줄 테니까 그렇죠. 신청해라 해가지고는 그렇죠. 복잡하게 서류 준비해가지고 엄청났죠, 내서 네. 어마어마하게 경쟁해가지고는 그럼요. 지금 10개인가가 뽑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밀어주고 있는지를 지금 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부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하고 이종진 의원하고 김재현 의원이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 예산으로 한 300억 정도 우리가 주자.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가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수용을 했죠. 근데 뭐 뒤에 이제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아니 복지부에서도 이 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전에. 했었죠 옛날에. 근데 최종적으로 보면 이 300억 증액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증액된 건 한 25억 정도 수준하는 선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예산은 170억 원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이게. 근데 이 증액된 액수만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양한방 융합 기반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이제 한방 쪽 R&D인데 올해 이게 39억 3천만 원 늘었거든요. 근데 연구중심병원이 이 고 R&D 사업 하나보다도 증액액이 적은 거예요 올해. 예. 뭐 증액액뿐만 아니라 네. 아까 그 그 한의학 선도 기술 개발 사업 뭐 요거만 해도 100억이 넘는데 그렇죠.
증액이 된 최종 예산이 170억이다. 그렇죠, 올해. 연구중심병원 전체를 다 지원하는 육성하는 데 있어서 뭐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300억 증액이 됐으면 한 6개 정도 신규 과제를 공모해서 과제당 우리가 한 50억씩 지원하려고 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이제 25억 증액됐으니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규 과제 공모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억짜리 6개 과제 공모하려고 했는데 25억밖에 안 됐으니까 뭐 한 5억짜리 5개 정도 하시겠네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통으로 주실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복지부에서 이제. 예. 뭐 연구중심병원들은 되게 허탈하겠어요. 사실 저기 얘기를 병원 측 관계자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300억 증액 거의 다 되는 줄 아는 뭐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네.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그렇죠. 올려주겠다고 뭐 얘기가 이제 물밑에서 다 돼가지고 연구중심병원이 이제 드디어 좀 정부가 지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뭔 일이 벌어진 건지 300억 증액이 25억 증가로 확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네. 아까 이쪽에서 막 뭐 몇백억 늘었으니까 주머니가 한정돼 있으니까는 이쪽에서 뺀 거구만 뭐. 그러니까 컨설팅을 좀 다른 데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개연성이 있네요. 예산을 많이 받으려면 컨설팅을 좀 다른 데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예산의 또 일부분만 본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사실 뭐 의료계 쪽에도 R&D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보아야 되는 기도 하지만 제가 살짝 한방 쪽만 봤을 때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뭐 청취자분들께서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돈도 늘어나고 여기 이렇게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사람도 많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또 기기도 더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러는 모양이네요. 네. 이게 뭐 더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있겠죠. 예. 그럼 적어도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한의학 육성 발전에 대한 인식들은 굉장히 강하다. 네, 이번에 제가 이런 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사실은 국가가 만든 그 한국 한의학 정책 한의학 연구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연구원에만 그 한 기관에만 1년에 수백억씩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네네. 연구비로. 연구비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요번에 최근에 좀 늘어난 것만 오늘 얘기한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국립한의학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벌써 5, 6년 됐어요. 그 만들어진 지. 거기 예산도 처음에 한 200억 수준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사람 늘어나고 뭐 하니까 한 500 몇십억씩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음 기회에 뭐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확정된 예산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은 한번 확정되면 그냥 집행되는 거죠. 어쨌든 한의학을 챙겨주려는 의원들의 노력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일단 봅시다. 일단 책정된 건 할 수 없는데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여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다시 또 1년 후에 잘 지켜보도록 하기로. 이 의원들이 편성해가지고 넣은 예산은 누가 감사하나요? 의원들이 뭐 편성했다 냈다고 국민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최종 예산 언론이 해야지 언론이.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예. 정부가 한 거는 의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책정한 예산들은 의정감사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거는 진짜 골 때리네요, 진짜. 예. 골 때립니다. 골 때려요. 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속기록이라는 게 공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누가 뭔 소리를 했는지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있죠.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이 속기록은 좀 자주 활용합시다. 박 기자님이 우리. 아주 재미있는 거. 근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이거 속기록 되게 많잖아요, 막. 많죠. 많은데 이제 관련 부분을 찾는 게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한의학 정책관 같은 사람이 한번 나오면 그날 몰아가지고 이제 쭉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련 내용은 근처에 여기저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뭐 쭉 이제 그렇게 힘들지는 않군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의료계가 참 헛똑똑이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니까. 자, 뭐 어쨌든 안타깝지만 더 열심히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포크라테스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두 분 출연도 했네요, 오늘은? 그러게요,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월 23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